아베의 어떤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이 어쨌든 간에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아베노미스가 있었고 이 아베노미스 덕분에 전 세계 집값, 전 세계 땅값, 전 세계 주식, 하다못해 코인까지 얼마나 부부해졌냐고. 지금 기시다가 30%도 안 되는 지지율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말이 바뀌네. 그건 코미디예요.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이진우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예. 어이. 아니, 왜요? 아니, 근데 이게 원래는 제가 여기 앉거든요. 여기가 초대 손님 자리예요. 여기가 초대 손님 자리고. 네, 근데 제가 자리 바꾼 이유가 있죠. 왜요? 왜냐면은 자꾸 저는 그런 공대생 출신이지만 글도 좀 감성적으로 좀 쓰고 그리고 또 T이기도 하지만 F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저희 구독자분들이 네. 저를 굉장히 좀 착한 애, 좀 막 지난번에 또 울었던 애, 뭐 이렇게 또 따뜻한 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저희 마음속에는 좀 야성미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죠. 그 야성미를 우리 채널이니까 뭔가 좀 약간 보여드리기가 좀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 야성미를 누가 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내가 좀 야성미 보이면서 좀 튀기 없게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는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는 이분을 모셔가지고 얘기를 하면 나의 야성미를 좀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소장님을 이쪽에 모셔놓고 저도 오늘 좀 얘기 좀 해보겠다. 얘기 좀 하려고?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아유, 일단 HS 아카데미 또 이렇게 출범한 거 축하드리고. 네. 예, 참 철딱선이 없던 이어서 세월이 가면서 많이 이제 좀 뭐랄까 예전에는 폭은 좁고 네네. 높이는 굉장히 높은 요즘 돌아다니는 2층 버스처럼 네네. 저러다 저 넘어지겠는데? 그 커브에서는 저 잘못하면 차 넘어지겠는데 싶은 그게 많았는데 근데 이제 이게 그때 저 소장님 처음 만났을 때가 제 기억에 뭐 1450포인트 코스피가 그래서 거의 이제 바닥이었을 때 이제 1500포인트 정도 됐을 때고 그때 제가 막 시장을 엄청 좋게 본다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SK증권이 있을 때 아니신가? 네, 그때 있을 때 막 떠오르는 인사이트는 많고 하고 싶은 말은 많고 맞아요. 말이 됐건 글이 됐건 이걸 갖다 빨리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고 맞아요. 대담이나 토론을 하면은 남한테는 뭐 말할 기회도 안 주고 혼자 막 얘기하던 그 시절. 그렇죠. 얘기할 시간을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얘기하기도 바쁘거든. 이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데 보셨으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약간 말을 걸어봐도 약간 이거 방어적으로 나오고 이거 좀 그러나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좀 소장님하고 좀 편안하게 좀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우리 이효석 대표도 자연스러운 어떤 그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게 다인 줄 알았어. 내 경험한 게 다하고 포지션 걸어놨던 대로 반대로 가면 시장이 잘못된 거지 내가 틀린 건 아니야. 그리고 뭐 하나 떠오르면은 리포트가 됐건 무슨 방송이 됐건 이거 빨리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갖고 그랬는데 이제 뭐 쥐 터지고 맨날 뭐 야구 선수는 2할 오픈부터 이제 연봉이 달라지고 3할 때 넘어가면은 그렇죠. 이제 스타급이잖아요. 우리 시장은 딴 거 있나? 늘 5할이지. 그렇죠. 맞든지 틀리든지. 맞든지 틀리든지인데 절반 중에 틀렸을 때 덜 터지고 벌었을 때 조금이라도 남겨야 이게 시장에서 생존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입 트는 쪽으로 온 거예요. 내가 이제 운용이나 딜러 이런 쪽으로는 절반 맞추고 절반 틀리는데 맨날 손들이 늦거나 손절을 안 하고 버티다가 요만큼 먹고 이만큼 터지니 못 견디니 그리고 이 대표도 그래도 이효석한테 야성 빼면은 시체인데. 그러니까 말이야. 좀 오늘 좀 한번 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근데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아마 이제 여기저기서 인터뷰도 많이 하시고 시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지금 현재 계속 잘 팔로우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근에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대표는 어떻게 보셔? 역시 바로 훅 들어오시는군요. 좋습니다. 악소리 끝났냐? 끝났어? 그러니까 아니면은 지금 이거 이빨 물고 안전벨트 딱 매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 대충 이제 지금부터는 주팔 기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한 질문이고 역시나 이게 그러니까 이게 끝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질문을 바꿔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주가가 빠지면 사냐 아니면 오르면 파냐. 이렇게 올라갈 때는 빠지면 사야죠. 이렇게 되는 데는 오르면 팔아야죠 이제는. 그러지. 이 대세가 끝났냐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는 안 끝났다고 봅니다. 아직 한 번 더 충격이 있다? 아니 위로 올라가는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났다. 지금은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큰 틀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럼 오늘 토론 되겠는데. 그렇죠. 주식 기준으로 합시다. 아직 상방에 포텐셜이 남았다. 한참 남았던 거죠. 전고점 더 연다. 한참 남았던 아니.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X축에 시간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인데. 그렇죠. 시간을 지금 누구 말 맞다나 2030년까지 기다리고 사스부터 3년까지 기다리면 터질 놈 어디 있어? 그치. 그래 되면 2030년까지 기다려갖고 터지면 그거는 뭐 여서 가는 기고 그렇죠. 문제는 2030년 가기 전에 실려나 갈까봐 하는 얘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도 2030년까지는 이어. 그래서 저의 생각은 올해 연말까지는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간다. 근데 그 이후 갈 때는 이전 고점은 훌쩍 넘긴다. 당근, 네. 그까지는 맞아. 그까지는 나도 같은데 오케이. 문제는 연말 이전에 이렇게 이번에 빠질 때 이걸 갖다가 후달거리면서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닌 게 아니라 내 돈 내산. 그러면 이거는 뭐 반토막이 나든 뭐 버틸 수 3분의 있는데. 1 토막이 나든 세월 보내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걸 갖다 레버리지 쓰고 있으면 못 견디지. 어디 가서 돈을 더 해서 그냥 마진콜 그래서 치고. 이번에 엔화도 그렇고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본질은 그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들이 터진 거잖아요, 그냥 손실이 많이 난 거잖아. 그래서 포지션 정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정리 끝났냐, 안 끝났냐 이 질문이 중요한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진이 앞으로 좀 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게 끝난 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셨네. 여진. 여진. 이제 지진이 항상 보면은 앞전자를 쓰든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진하든지 네네. 전진이라 하고 그다음에 본진이 한번 와서 맞아요. 한번 아작을 터지죠. 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구호 작업하고 이러는 와중에 또 보면 여진이 또 한번 와서 맞아요. 때로는 여진이 또 위력이 있을 때가 있고 아마 그래서 그거 아닌가 싶어요. 흔히 말하는 올라갈 때도 1, 2, 3, 4, 5지만 내려올 때도 1, 2, 3, 4, 5야. 1파, 3파, 5파의 어떤 충격 파동이 있는데 지진으로 치면 그건데 그러니 우리가 지금 7월 FOMC에서 파월이 9월에 금리 내려주기 시작하기로 이제 확실하게 신호 줬어. 그토록 고대하던 그 얘기 했는데 그날 FOMC 있기 전에 참 시장에서 오랫동안 잊혀졌던 BOJ가 0에서 0.1이던 그 기준금리를 0.25까지 올렸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좌우지간 분위기 싸해지고 장이 뭐 못 보던 낙폭이 나오고 하니까 언제 그 ISM 제조업 지수 봤다고 그거 갖고 갑자기 경기 침체래. 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 뭐 기계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어느 레벨 오면 무조건 다 걸려나 있던 그 스탑로스 손절 다 체결됐을 거고 한데 요거 제가 다른 채널에서도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 이호석 대표나 저나 장기 뷰는 같은데 이제 지금 현재 충격파가 왔는데 이걸로 끝났다 안 끝났다를 갖다가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저가 매수 기회라고 여긴다 손 치더라도 몰빵은 치지 마시라. 네. 레버리지 쓰지 마시라.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최근 흐름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말은 아시잖아. 경마장에 가면 앞만 보고 달리라고. 그렇죠. 네. 앞만 보고 달리는데 얘가 지금 뭘 봤나 하면은 AI 이거 보통 그게 아니래. 과거에 뭐 인터넷 혁명보다 더 이상이래. 스토리텔링은 어마무시해. 말되는 같은 데다가 그놈의 금리 인하 타령을 언제부터 한 거예요? 금리 인상 시작했을 때부터 했을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결국 이 포모 한때는 코인으로 전반 벤처 뽑았대. 집 샀대 이 소리인데 이제는 뭐 주식 가지고 그쵸. 그래 됐는데 그러면서 앞만 보다 보니까 주변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첫째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다시 재발할 수 있고 재가속될 수가 있는 거고 이 빚 문제. 요즘 이제 이코노미스트들이 이 얘기를 갖다가 안 한 지가 꽤 됐는데 민간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고 가까이는 코로나 이후 멀리는 금융위기 이후 전부 제정신이 아니었잖아요. 미국을 비롯해서 22, 뭐 중국, 일본 돈 찍어내는 걸 생각하면은 과거 우리 정통 경제학에서 얘기해왔던 재정정책,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전부 우습게 돼버리는. 왜 그러냐면 지금 21세기거든요. 21세기. 그러니. 20세기는 이제 끝났어요. 알았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버냉키도 책을 네. 21세기 통화정책으로 써버렸잖아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0세기 통화정책 따로, 21세기 통화정책 따로. 21세기는 달라요. 알았어. 그래, 뭐 쌍팔년도에 뭐 조선경제학 뭐 이런 거 공부하던 사람은 이제 옛날 뭐 안 보이지. 아니 안 보여.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안 보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되고 거죠. 있으니까 나 같은 사람 멘붕 오는 겨. 열받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경기 둔화내 이제 경기 침체.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체감은 하죠. 특히 우리 국내적으로 보더라도 맞아요. 주변에 뭐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거는 말도 아니지. 맞아요. 말도 아닌 거고. 그리고 이 정치적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것도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야 늘 있던 얘기고 지금도 중동발 갖고 이번 장을 갖다 설명을 하지만 이 정치적 리스크는 이거 4년마다 오는 건데 올해는 특히나 미국
지금 서로 생사를 걸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안 보이고 이것만 보고 달려오다가 지금 요게 살살 이제 터지는 거예요. 맞아요. 요게 살살 터지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균열이 왔어요. 우리 이거 스크럼 짠다 그러잖아요. 네네. 스크럼. 스크럼이 균열을 매수 대리든 보유 대리든 야 털지 마. 털지 마. 너 나가면 배신자야 임마. 그렇지. 너 먼저 집에 가면은 시할게 너 이제 뭐 안 불러. 뭐 이래 되는 거지.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까지는 어지간한 조정임이 나오면은 뭐 21선만 나오면 득달같이. 그렇죠. 하다못해 5월선만 가도 득달같이 저가면서 탁탁탁탁 왔는데 턱이 한번 돌아가고 나서부터는 이 중에 이제 새 가슴들이 나오거든. 그렇죠. 짱 보고 있다가 돌아서죠. 돌아서는 애들이 살살 어디선가 나오기 시작한다고. 어제가 딱 그거야. 뉴욕장 보면은 네네. 팡 높게 시작했어요. 올라갔어요. 지난 월요일 정도 그걸로 됐고 이제 올라갔어. 또 가자 했는데 오후쯤 가면서 핑계야 뭐 많지. 자 국채 입찰이 시원찮다며. 한두 놈 이렇게 팔기 시작하고 시세 이제 전광판에 숫자가 슬슬 밀리니까 얘들이 뭐 산자에 따라라 하다가 내가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래 된 게 어제 장이라고. 저는 이제 요걸 다 최근 들어서 무엇이 3분기 장세를 이토록 힘들게 하는가 하는 부분에서 이게 늘 컸어요. 맞아요. 우리가 믿었던 게 원래는 미국 대선이 있기 전까지는 장 안 빠진다 그랬잖아. 근데 그게 세상에 장담할 거 없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고 구글링 하다가 내가 딱 말하고자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가 여기 너무나 선명하죠. 성적이 완전 걸레된 거 보세요. 너덜너덜하게. 저 미국 저거 요즘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스티프닝 요거는 이제 채권 쪽의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죠. 그동안에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까지 왔다가 그렇죠. 이게 이제 점점 단기보다 장기가 이 누워있던 게 이게 폭이 줄든지 아니면 점점 장기가 단기보다 올라가는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가팔라지는 트럼프가 그때 1차 토론에서 바이든하고 게임이 안 되게 그거 하고 바이든은 일각에서 말하던 그게 맞았네 저연감 침해네 이게 확인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 팍 장기가 뛰었잖아요. 맞아요. 장기가 뛰었던 게 트럼프가 다시 재선되면 미국 재정이 걱정이 된다 하는 그런 얘기 뭐 이런 것들이 했다면은 안티 트럼프 쪽에서도 여러 가지 트럼프 재선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꾸미는 그 가운데에는 시장에서 봐서는 스티프닝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자꾸 금리 낮추려고 하겠고 그렇죠. 그러면 단기는 내려올 거고 같이 내려오더라도 단기가 더 빨리 내려오는 스티프닝 뭐 등등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왜 그랬잖아. 미국 국채 수익률, 미국 시장 금리가 낮아졌어요. 그러면서 달러도 약세였어요 하면은 어떻게? 주식은 올랐어. 그거 최근 들어서 깨졌잖아요. 그 그렇죠. 관계가. 그렇죠. 그 관계가 깨지니까 깨지면 또 시황제기들은 뭐라 그런다? 주식 빠지니까 안전자산 채권으로 몰려가서 채권 가격 올라가고 국채 수익률, 채권 수익률 떨어졌어요.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내가 그걸로 먹고 살지만 이 말쟁이들은 여 붙이면 여 코에 걸면 코걸이. 그럼요. 아니 할 말 없으면 안 하면 되는데. 할 말 없는데 시키니까 어떻게? 할 말 없는데 시키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뭔가를 꼭 한 줄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택도 아닌 거고. 언젠가는 시장에서 현실화될 거라고 했던 엔캐리 트레이드의 청산. 이 부분이 이번에 살짝 맛을 봤고. 맞아요. 일각에서는 한 절반은 청산된 것 같다 그러고. 또 어느 IB 같은 데는 이거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고 있고. 그렇죠. 이건 문제는 뭐냐 하면은 시장이 불확실성을 싫어한다고 하지만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깔려 있는지가 가늠이 잘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사실이고 포모 하다가 이제 보니까 현타가 온 거지. 야 진짜 엔비디아 이만해도 돼? 어제 아작나버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이 가격이 맞아? 야 테슬라 뭐 자동차 회사가 전기차 회사로만 보면 안 되라고 해서 얘가 보니까 M7보다 PER이 그냥 M7 평균보다 2배인데 그렇죠.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지. 예를 들면 요 얘기는 자꾸 그 얘기인데 바늘로 코끼리 죽이는 방법 죽을 때까지 찌른다. 그 다음 찔러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린다. 딱 기다렸다가 엄마 죽을 때 콕 찌른다. 그럼 세 번째 죽을 때 콕 찌른다가 뭐냐? 트럼프 때문이야. 이번 급락. 이번 급락은 트럼프 때문이야라고 하는 거는 코끼리 죽을 때 돼갖고 바늘 턱 갖다 댄 거라고. 트럼프 때문이 아니라니까. 제가 봐서는. 죽을만 하니까 죽은 거고. 바늘 찔러놓고 그 다음 기다리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예요? 사놓고 3년 아니면 정 안 되면 2030년. 그 3년에 벌써 한 2년 다 돼갔을 텐데 애초에 처음 말했던 3년에. 네. 그래 지금부터는 또 사놓고 3년이야. 사놓고 나서 3년 가면 또 2030년까지 처에 얘기했으니까 2030년 가보자 그럴 거고. 네. 2030년 가면은 그때 영상에서 그 친구들을 볼 수 있을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 그러고 있는 중인데 네. 오늘 엔캐리 적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일단 풀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가 가열차게 반론을 한번 제기해보라고. 네.
자, 여기 지금 여기서 이 커서가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85년 9월. 여기서부터 95년 3월까지 10년에 걸친 달러엔 하락, 엔화 강세, 플라자 합의. 그리고 한 240엔, 250엔에서 80엔 왔어. 우리로 치면 1,500원 하던 환율이 500원 왔어. 그러다가 이제 역플라자 합의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자, 그리고 이 세월이고 지금 엔캐리 겁내는 건 요것 때문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모든 환율 차트가 위로 튀었습니다. 네. 뭐 유로달러에 유로가 기준이니까 유로가 급락을 하는 그런 환율이 꼬로박는 그거였지만, 즉 이때 미국이 뻘짓을 한 미국발 금융위기인데 다들 달러 없어 절절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아직도 살잖아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엔만 강해졌어. 이거는 지금 와서도 결국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엔캐리 트레이드의 붕괴밖에는 설명이 안 되죠. 이때 와다나베 부인 얘기 한참 나왔고, 뭐 좌우지간 FX 마진 거래에서도 엔만 숏치고 아무 통 하나 잡아놓으면 돈이 벌려. 그냥 엔 빌려가지고 브라질 국채를 사든 호주 국채를 사든 미국 주식을 사든 뭐 유럽 주식을 사든 채권을 사든 다 돈 돼. 그러던 상황에서 100엔 주고 달러 샀어. 그걸로 주식이나 뭐나 했어. 채권 샀더니 바깥에 금리가 일본은 제로금리인데 브라질 같은 데 가니까 뭐 10%도 줘. 그래서 일단 먹어. 그 다음 나중에 바꿔서 그걸로 또 바꾸는데 보니까 달러당 어떻게 100엔에 바꿨는데 110엔에 환전되네. 이러니까 뭐 여기서 먹고 환에서 먹고 이런 노다지가 어디 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그러니까 N으로 빌리면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엔화도 약세가 되고. 그런데 극하다가 이제 환에서 이제 아작이 나든지 할 수가 있는 거고, 우리 과거 브라질 국채도 하다가 해야 할 환율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엔캐리를 겁을 내는데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차트 한 장. 뭐 7월 29일 일타경제에서 뭐 일타경제라는 채널에서도 하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이 대표의 반론도 듣고 해야 되니까 내가 오늘 제시하고 싶은 거는 요 때가 89년이요. 85년부터 한 89년 사이에 80엔 하던 놈이 한 140엔 위로까지 가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외환시장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때부터 확 꺾이죠. 89년. 니케이 89년. 아작이나. 지금도 엔캐리가 얼마나 많았을까? 이 구간에. 2022년 이때 뭐 아베노믹스 이거는 생략합시다. 네네. 딴 데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때만 해도 엔캐리가 엄청나게 있을 텐데 지금 이제 살짝 걱정되는 거는 우선 기술적 과매수 국면이 이때나 비슷하고 이 이격이 너무 크고, 그래서 차트쟁이 입장에서는 야 이거 그냥 못 간다. 이거 한번 하다못해 빨간색까지, 빨간색이 20이니까 20개월 이평선이든 아니면 이 갭을 갖다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면서 어느 정도 채워지려면 한 130엔 가야 되나? 이 와중에 구매력 평가설 PPP를 적용하면 지금 95엔인가 94엔이 적정하대. 이 와중에 지금 아직도 140 얼마예요. 지금 요 부분에서 만약에 이때 엔캐리 청산이 있었거든 이때. 요번에도 그러면 이때처럼 되느냐? 그러면은 니케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아작이 이번에 났었는데 요걸 갖다가 지금 박정훈 씨 아시죠? 네. 박정훈은 일타 네. 저 뭐지? 지식 한방. 오케이. 최근에 이 BOJ 관련한 영상을 이렇게 연속으로 올리셨더라고요. 이거 한번 참고하세요. 이런 것도 하나의 정보입니다. 무슨 이거 사서 무슨 뭐 8월 중에 3배 가요. 뭐 아니면 이 종목에 손모가지 걸어요. 그런 영상 보지 마시고 이어서 HS 아카데미를 보니까 내가 몰랐던 이런 영상이나 채널도 알게끔 되는구나. 이것도 서로 윈윈이요. 그렇죠. 박정훈 기자님 너무 훌륭하시죠. 네, 그래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연방기금리예요. 파란색. 네. 밑에 희끄무리 한 게 BOJ 일본 거예요. 자, 이때 89년에 뭐 했다? 연준은 금리 내리기 시작했어. 근데 이어서 BOJ가 급발진을 해. 이렇게 낮게 금리 유지하다가 금리를 팍팍 올리네. 이때가 이때였다고. 일본이 사실상 G2 야 이제 미국한테 개기다가 근데 뭐 그날 이때 이후로 너 플라자 합의 하면서 호텔로 좀 와볼래? 라고 해서 그때 이후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환율은 매우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굉장히 정치적인. 그래서 물론 단기적으로는 무슨 뭐 금리와 인플레와 정책금리도 뭐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요인이지만 정치적이다. 맞아요.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큰 그림은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엔화는 더군다나 엔화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그 시기에 이제 일본과 미국의 상황을 보면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플라자비 너 좀 가봐라. 너 좀 까분다. 너 좀 치네. 너 좀 치네. 여기서 좀 멈춰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환율 지금부터 가자 이런 거 아니었나. 그 큰 그림 아니었나. 그런 추론인 거죠. 지금부터 이제 추론인 건데, 그럼 지금 정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엔화 강세를 미국이 원하는 건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BOJ에서 나온 그 성명 반성문이죠. 평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반성문. 어디? 20페이지짜리 어제 나왔던 BOJ에서. 의사로. 예, 그 저기 BOJ. BOJ에서 금융시장이 너무 흔들리면 금리 인상을 못 할 수도 있죠. 뭐 이런 부총재가 얘기한 거. 네. 보니까 이게 다 엄청 그 자세하게 막 평소에는 잘 그리지도 않던 그림을 막 엄청 내셔. 저는 이제 미국이 그만하면 됐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추론이기 때문에 내피셜이고 이거는 그냥 의심인데.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정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엔화가 계속 강세로 가는 것이 유리한 판단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못 찾겠다. 물론 뭐 제가 모르는 무슨 뭐 배경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그거 확인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돼서도 뭐 실제로 저는 청산됐다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엔화가 더 강세가 될 거라는 확신이 내지는 근거가 있어야 여기서 팔고 나오는 사람, 그러니까 해외에다 투자해놨다가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텐데 물론 이제 엔화 말고도 말씀하셨던 대로 엔화로 차입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이 포지션을 정리한다. 이건 맞긴 맞는데 근데 그 엔화에 대한 전망이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효석 살아있네. 지금 내가 지금 진행자요 패널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반반이에요. 알았어. 네네네. 네. 어쨌거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89년도에 이런 어떤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BOJ가.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은 현재 이 국면은 말이죠.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시장이 뭔가 승부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서 지금 이거 하나는 확실하죠. 그쵸. 연준이 지금 이 하늘색의 연방기금 금리는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내려올 일만 남았잖아요. 내리겠죠. 그 폭과 시간의 문제지. 맞아요. 얘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국면이 한 번 더 펼쳐진다는 얘기니까 그리고 살짝 우리가 맛을 봤는데 좀 아팠잖아 이번에. 그랬더니만 얘가 태세 전환을 한 거 아니야? 31일 날 7월 31일 날 금리 인상을 하고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금리 인상 폭도 키웠고 0.1이나 0.25나 그 이자 몇 푼 된다고가 아니라 0에서 0.1 같으면 0.05인데 0.25까지 왔으면 5배 아닌가. 절대 레벨은 낮다 하더라도 이자 비용은 갑자기 5배가 느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인데 그때 기자들이 묻기를 0.5% 위도 가능하냐 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게 우에다라고 총재가. 근데 이번에는 쪽팔렸는지 본인은 안 나오고 부총재가 나와가지고 시장이 흔들리면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뭐 당분간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한 거지. 그렇죠. 저의 뇌피셜은 그거예요. 옐런이 전화했다. 도로 함부로 하지 말고 벤치 사인 보고 도로하라 했는데 그게 꼭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금리도 우리한테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니니? 내지는 지금 약간 좀 그거 한데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좀 하자. 저는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이 차트가 깨져버렸어요. 일본 니케인데요. 이때가 코로나 때 아닙니까? 코로나 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올라와서 딴 거 없어. 차트리스트는 새로운 저점이나 고점이 나오면 그냥 미친 척하고 선 꺼놓습니다. 저점이 올라가느냐. 저점이 나오면은 선 꺼놓고 떨어지는 와중에는 고점이 보이면 하고 그리고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해서 꺾이면은 이렇게 채널이다 싶어서 한번 또 갖다 당겨 놓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얘들이 고깃값 한다니까. 얘는 어떻게 고깃값 했어요? 올라오다가 이 선에 오니까 자꾸 받치지. 근데 이번에 이 정신없이 빠지는 와중에도 요 선은 안 깨고 내려가고 아래꼬리 확 달렸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보던 주봉의 관상이나 키가 아니죠, 이거는. 그렇죠. 좀 어떨까 차트가 깨져서. 그리고 지금부터 승부는 뭐다? 얘가 앞으로 혹시나 더 혼란스러운 장이 오고 조정이 온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이 선은 안 깨거나 이 선은 안 깨고 어쨌거나 자꾸 이쪽으로 들이대는 장이 될 거야는 어떻게? 밀리면 사야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예진일 수도 있고 아직 본진이나 여진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올라오면 좀 정리해야겠다. 줄여야겠다. 조금 더 공격적인 데는 올라오면은 숏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걸어야겠다. 이 생각을 할 만하잖아요. 기술적으로는 딱 매도 다이버전스 확실하게 이번에 작동했어요. 일간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5, 20, 60, 120, 240인데 이렇게 해서 20일 깨지면 60일에서 받쳐주고 60일 깨지면 120일 받쳐주고 정 안 되면 200일 선만큼은 받쳐주고 해서 우상향 정배열로 오다가 이걸 그냥 한 방에 확 전부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니에요. 큰 장 나온 거죠. 큰 장이 나왔죠. 큰 장이 나왔고 이거는 뭔가
손절이라는 것이 작용하면서 더 큰 손절은 N캐리 청산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거고. 그쵸. 쉽게 말해서 N 빌려서 N은 팔아, N 숏. 그걸로 다 어디 갔어? AI 사, AI 롱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AI 관련한 것들 짙어지고 N은 강해졌어. 그러니 뭔가 포지션이 뒤집어진 거죠.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로 가면은 매번 선이 걸리네. 얘가 한번 막을 거고 얘들이 촘촘하게 막을 건데 이거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 구간은 다지고 올라왔어요. 네. 다지고 올라왔는데 이걸 갖다가 한 방에 얘들을 전부 다 손절로 내민다고? 말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니케이가 회복세를 보이고 거의 강하게 내리꽂고 있는 5일선을 갖다가 뚫고 올라가면은 그 다음 얘들이 기다리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번 하락 파동에 또 뭐 한 절반 돌리면 36,700, 37,000, 37,000 하면 38,000 맥시인데 이 위를 생각하는 것도 지금은 사실상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거 전부 물린 거예요. 이번에 다 정리됐다고 볼 수 없거든. 여기까지는 매물인 거라. 그러니 상승장에서는 자고 나면 신고점인데 스크럽만 잘 유지되고 있으면은 이것만 잘 유지되고 있으면은 계속해서 쉽게 전고점이 열린다고. 근데 이 꼴 한번 당하고 나면은 자꾸 이제 배신자가 나올 수 있고 본전 생각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리즈너블한 전망은 이번에 봤던 이 저점 쉽게 안 깨진다. 그렇지만 38,000포인트, 38,000N 이상은 함부로 들이대면 힘들다. 훅 했으면은 이제 굉장히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오전에 내리다가 오후에 오르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조정장 또는 변동성장. 요걸 갖다가 현재로서는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죠.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기술적으로 많이 들이댑니다. 이 패턴 한번 보세요. 이게 라이징 웨지 또는 다이애고널 웨지라 해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거의 추세 반전을 갖다 시사하는 패턴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좁비대지는 거. 좁비대지는 건데 크게 보면은 이 선이고 또 작게 보더라도 여기서도 다이애고널 웨지고 이래보나 저래보나 나는 이 꾸역꾸역 해서 150엔도 올라서고 160엔도 올라서고 하긴 하는데 야가 언제 자빠지려고 싶었는데 이번에 자빠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선 깨진 거 컸고 그 다음에 이 선도 깨지고 컸는데 여기서 또 이제 차티스트로스의 합리적인 단기 전망. 일단은 이 달러엔 환율이 요선까지 자꾸 머리를 들이대는 달러엔 반등 시도가 나올 거고. 150까지는 안 가고 140 후반 정도까지. 그렇지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내려올 때도 152엔의 승부였지만 여기 보세요. 지금 152엔 근방에 이평선들 수렴하는 거. 네. 그리고 얘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152에서 그거 할 거 아닌가. 지금 일간 차트니까 여기 한 2, 3주에 걸쳐서 150엔 회복, 152엔 트라이 하는 그 장이 계속 나오면서 과매도 국면에서 니케이도 많이 빠졌던 김에 그렇게 해서 이제 장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렇게 했다가 또 이 새끼들 폭탄 만들까봐 7월 말에 급등 나오고 하이닉스 급등 나오고 했을 때 그날 애들 알고 보니까 폭탄 만들고 있었더만. 그러고 나서 우리 그냥 뭐 미국 고용지표 핑계로 월요일날 아작나고 뭐 그랬던 거 보면은 지금 이 폭탄을 만드는데 아주 그 화약을 갖다가 꼬작꼬작 잘 채워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정신없는 와중에 최근 며칠 사이에 매수는 누구만 했다? 개인만 했다. 이 새끼들이 먹여주겠냐고. 개인들 먹여주면 저거 연봉하고 보너스가 어디서 나오는데? 네네네 그런 관점.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내용을 정리하면 어쨌든 일본에서 시작된 지진이 쉽지 않다. 쉽지 않고 그리고 회복되더라도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과했으니까 올라오는 건 뭐 오케이. 근데 이게 끝난 건 아니다. 이제 그러니까 좀 더 있을 수 있다. 맞아요. 여진이 거네요. 지금 보세요 이거. 이거는 지금 이동 평균선을 갖다가 여기 했던 이 세팅하고 다릅니다. 이건 5, 20, 60, 120으로 했는데 여기는 월가 애들이 좋아하는 51선, 101선, 201선으로 세팅을 했어요. 이평선을. 원래 이제 이걸로 많이 쓰는 애들 걸로 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 나라의 룰을 지켜야지. 그 바닥에서 전부 이거 보고 포지션 진입과 청산 시점을 잡으니까. 블룸버그도 맨날 201선 얘기하는데. 맞아. 그 얘기를 하니까. 뭐 60, 60 할 수는 없죠. 네. 작년 10월 달에 뭐가 있었길래 소위 말하는 연준의 피봇이 이때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이때가 뭐였나 하면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를 선언한 게 작년 10월이었다고.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는데 그러나 higher for longer라는 그 표현으로 이 높은 금리가 한동안 꽤 오래 갈 거야 하면서 사람들 갖다가 시원하게는 못 해줬지만 그쵸. 시장은 벌써 알았는 게 자식들이 이제 더 못 올리네. 이렇게 된 거지.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오고 해넘기고 와서는 이제 또 AI 붐으로 확 왔어요. 왔다가 이제 자빠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단숨에 이건 못 깨지 200에서는. 단숨에 200에서는 못 깨니까 지금 딱 선이 나온 거예요. 이제 만약에 이 선이 깨지면은 또 이빨 물어야 돼. 이 선이 이건 오래 가는 거예요. 이 선이 한 번 더 깨지면 이제 건들고 지금부터는 어디? 이쪽 선에 들이대는 반등 시도라고. 이쪽 선에 들이대려 하니까 얘도 100일선도 맞고 하는데 그 이전에 어제 나스닥도 그렇고 S&P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전부 뭐였나 하면은 갭업으로 출발했든지 뭐 했든지 간에 장중에 상승을 했든지 간에 5일선에 딱 가니까 전부 밀려나. 이게 지금 현재 뭐냐면은 현재 시장은 내려오다가 5일선에 발만 닿으면 탁탁 튀던 상승장이 불장이 아니고 지금은 5일선에 머리만 대이면은 깨갱깨갱하는 지금은 한풀 꺾인 장이다 이런 얘기고 이 빅스도 이야 말이 돼 이게 10 하던 놈이 65까지 갔다고 5일날. 그렇죠. 그래 갔다가 했는데 지금 요걸 갖다가 이제 이걸로 끝 다시 얘는 내려올 거야라기보다는 여기는 합리적인 그거는 이 변동성이 완전히 잦아들기까지는 시간은 좀 더 걸릴 것이다. 이 65를 갖다 치는 날은 없겠지만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닷컴버블 무너질 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이때도 그랬고 캔들이 월봉이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 형태가 되거나 십장이 나와. 월봉 기준으로. 월봉 기준으로. 네.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그렇게 나오고 나서 이번에 또 8월 접어들어서 크게 이제 하락이 나왔던 거죠. 그러고 뭐 다른 거보다 요 차트 한번 봅시다.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 이런 거는 SMCI?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도 많이 봤는데 얘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이제 짝꿍이 돼서 같이 왔던 거 아니야. 엔비디아 칩으로 서버 만드는 애들이라며. 그런데 한 15불 뭐 20불 정도 하던 얘가 이렇게 와서 2022년부터 해서 이제 뜁니다. 얘는 무슨 뭐 코로나고 뭐도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다가 이렇게 와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AI로 튀기 시작했어. AI로 튀기 시작했는데 아니, 돈 벌지. 그죠? 돈은 벌었겠지만 문제는 이 회사의 펀더멘털이나 그걸 떠나서 시장에서는 늘 한 번씩 이렇게 광분을 하니까. 그래서 얘를 갖다가 세부 파동은 잘 안 보입니다만 얼추 이렇게 보자고요. 이걸 이렇게 하고 한 3파 정도 나오고 5파가 왔다고 칩시다. 그럼 1, 2, 3, 4, 5 다음에는 ABC잖아. 그럼 이 ABC 적당히 이쁘게 나왔네. 이쁘게 나온 데다가 SMCI의 전체 랠리에 대해서 야, 니는 저 엘리어트 파동이는 기본이 안 돼 있네. 엘리어트 할배가 말하기를 지수, 금리, 환율 이런 거에다 하지 개별 종목에 하지 마라 했는데 맞아요. 맞는데 제가 봐서 그 동전주, 잡주 이런 것들은 들이대면 안 돼요. 얼마든지 차트를 만들 수 있으니까 세력들이. 그렇지만 적어도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은 한두 놈이 뭐 한다고 해서 이걸 만들 수가 있는 차트가 아니잖아요. 이건 전 세계 모든 불특정 다수가 덤벼들었던 자금이니까 이 접근이 통해요. 이 와중에 너무 비싸서 사기 힘드니 그러면 우리가 주식 분할 해줄게. 주식 한 개를 10개로 쪼개서 싼 맛에 살 수 있게 해줄게 하면은 그 주식 분할한 맛으로 또 갈 수도 있겠는데 지금 이 와중에 주식 분할 하겠대. 1200불 위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얘가 지금 800불 밑으로 오니까 주식 분할 해주겠다. 이거는 좀 안습이야. 주가를 어떻게든 뭐 해보려는 그런 시도였겠지만 좀 안습이더라 이거지. 쉽지 않았죠. 네. 그러다가 이제 어제 결국 실적 발표 나고 나서 20%가 빠져요. 지금 시장이 제정신은 아니죠. 어떤 한 종목이 20% 30%씩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수가 뭐 10% 8%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은 우리가 여느 때 늘 겪는 그 장은 아니고 지금 누군가 해집어 놓고 있는 거죠. 해집어 놓은 거지. 뭐 꾸정물이 막 확 돌고 있는 거예요. 자, 이쪽 왔으면은 제 1감은 뭐예요? 조정 충분히 받았네. 61.8%까지 왔네. 조정 충분히 받았네. 그리고 적당한 ABC, A파동, C파동 균형을 갖췄네. 지금부터야 조금 더 밀리는 각오하고 난 지금부터 이 종목은 줍해야지.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1. 근데 만약에 이 선도 깨진다면은 시장에 고장이 난 것 같아요. 그 상황까지 간다면은. 얘 얼추 보니까 지금 한 PER이 한 27배 어라운드 되는 것 같더라고. 무슨 테슬라 뭐 50배 이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양반이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인 S&P 500이나 나스닥보다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는 메시지는 이게 희망이 보입니까? 아니면 공포가 엄습합니까?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나라도 이거는 단기적으로 이거는 롱으로 접근하겠어요. 제 1감은 롱이에요. 여기서 바로 빠진다고 들이대는 거는 좀 과도하다고. 롱으로 가더라도 저 같으면은 이 선 꺼놓고 나서 그 선쯤 오면은 또 줄이고
빠따 짧게 잡고 갈 것 같아요. 여기 700불에서도 막힐 것 같고 조금 가다 보면 또 800불에서도 막힐 것 같고 네. 그래도 500불에서 700불 가면 40%고 500불에서 800불 가면 60%예요. 이 기회가 있는데 그게 지금부터는 이제 선수들의 영역이죠. 낙폭 과대라는 측면하고 SMCI가 가지는 이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결국은 이제 SMCI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이제 미래를 판단할 때는 엔비디아를 봐야죠. 그렇겠죠. 엔비디아를 보고 엔비디아가 이제 어쨌든 3조 달러가 넘었다. 이제 이런 질문인 겁니다. 엔비디아가 3조 달러를 돌파한 날 전 세계 시가총액 1위를 기록했어요. 하루. 그게 마지막일까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한 3년 정도 후에 AI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세상을 바꿔요.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야, 옛날에 엔비디아가 시총 하루 1등 한 적도 있었다. 그리고는 날아가가지고 시스코 알아? 똑같았어.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제 조정 받아서 3조 달러 2.5조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다시 조정 구간 거치고 다시 올라가서 야, 엔비디아가 결국엔 시총 1위를 찍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시총 1위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버텨줄 것인가? 이 질문인데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하루로 끝나는 건 아니다. 엔비디아의 칩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 모든 다른 회사들을 제끼고 시총 1위가 된다. 엔비디아가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지금은 이제 혼란기라고 생각하니까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거는 칩으로는 못 가요. 그렇겠죠. 칩으로는 못 가요. 그럼 이들이 계획하고 있는 구상이 돼야 돼요. AI 하는 애들은 다 나한테 와서 다 해야 돼. 그래서 나한테 다 수수료 내고 해야 돼. 플랫폼 기업으로 지는 일보 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이 나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준비하고 있는 바이오 쪽에서의 그러니까 올 연초에 이제 젠슨 왕이 얘기했던 우리는 이제 바이오 그래서 젠슨 왕이 나 같으면 코딩 공부 안 하겠다 생물학 공부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일부러 이슈를 만든 것이 엔비디아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칩이 아니에요. AI로 칩 만들어서 AI 하는 거는 그거는 저기 필요한 거 AI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열광할 거는 뭐냐? AI에 대해서 앞으로 열광할 거는 야, 이게 칩이 엄청 잘 되네. 요게 아니고, 야, AI 이거 가지고 이거 하니까 이런 일이 되네. AI로 신약을 만들어지네. 라든지 뭐가 되네.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죠. 완전히 지금 패러다임은 이제 국면이 바뀌었다고 봐요. 근데 그것에서 엔비디아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라고 한다면 시총 1위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근데 이제 적어도 야 하루 하고 꼴랑하고 시스코처럼 꼬라박았다 이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죠. 나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우리 흔히들 샤워실의 바보들이라고 하잖아요. 연준이나 무슨 통화정책자 이랬다 저랬다 올렸다 내렸다 안금원 대표님의 그래서 결국은 돈 너무 풀고 금리 너무 낮춰서 인플레를 갖다 시큰 조장해놓고 인플레 조장했던 저거가 또 인플레 잡겠다고 급격하게 또 금리 올려가지고 경기 막 빠그라뜨리고 이 샤워실 바보들이라 했는데 가끔씩 우리 보면은 이렇게 이코노미스트 분들 파월이 인플레가 일시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러면서 급격하게 올려서 갑자기 제로금리 있던 놈을 5.5까지 끌어올렸어요. 연준이 뭘 알아요? 연준 얘들 몰라요 하는데 BOJ가 이번에 또 이렇게 해서 시장이 자기들이 저렇게 그런 거죠. 저렇게 하면은 시장에 이만한 충격이 올 거라는 거. 연준은 그렇게 해서 50% 75% 그런 식으로도 하고 거기다 QT까지 줄여나가서 궁극적으로 QT 줄이겠다 해서 결국 유동성 갖다가 줄여나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걔들이 몰라서 샤워실에 바보들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형극의 인형?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이신 거죠. 그러니까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걔들 제일 일부러 그러는 거냐? 몰라서 그러는 거냐? 작년에 이제 버냉키가 21세기 통화 정책 이거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 책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질문해서 과연 지금 현재의 미국의 GDP를 포인트로 짚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혹은 현재 필요한 통화량에 대해서 현재 적당한 금리 수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냐? 없다고 봐요. 약간의 이제 음모론적인 관점에서 쟤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근에 연준의 행동이나 이런 걸 조금 더 이제 과거보다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걸 안다는 거지. 내가 미래를 모른다는 건 인정했어 애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요즘 하는 말이 포캐스팅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나우캐스팅이라는 얘기를 하죠. 지금이라도 제대로 알자. 지금이라도. 그래서 GDP 나오라는 얘기를 하고 인플레이션 나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파월이 맨날 다음 달에 알려줄게 그러잖아요. 다음 달에. 자기도 모른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금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올까? 혹은 이거 또 이러다가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경제학자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아까 서두에 말했던 거랑 비슷한 거죠. 경기 침체 옵니다. 안 옵니다. 이건 굉장히 오만하다고 봐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아니 파월도 모른다는데. 그리고 파월이 뭐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어떻게 금리를 내릴지 안 내릴지도 모르는데 그걸 경기 침체 온다 안 온다 얘기할 수 있냐? 그거는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이거를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65%를 질렀더라고요. 경기 침체 60. 아니 그 65%라고 얘기 안 하고 경기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20% 30%라고 얘기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죠. 그냥 그분은 그렇게 겁주고 잘해라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확률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를 저는 함부로 예단하거나 기본 가정으로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면 그럴 거면 투자를 하지 말아야지. 경기 침체 온다고 그러면 당연히 투자 그만둬야 돼요. 근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놔야 된다. 너무 무서운 거니까. 이거는 너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요, 사실 지금 투자하는 많은 분들 중에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경험해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니까. 이게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경기 침체 온다고 막 얘기하시는데 난 저분들이 저걸 알고 얘기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얼마나 무서운 경기 침체 오면 지금 쫓아야죠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요. 경기 침체와 연준에 대한 생각은. 네. 또 저의 지론. 네. 항상 보면 그 순서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한 번도 그 정치라는 놈 앞에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게 아니고 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치가 중요하죠. 네. 정치가 중요한 게 우리가 싸움의 법칙 최근 들어서 갑자기 시황에서 많이 보잖아요. 얘기인즉슨 최근 3개월 정도 실업률을 갖다가 평균 해보고 최근 1년 동안 12개월 중에 그 중에 제일 낮은 놈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은 그거는 경기 침체다. 과거에 예외 없이 그랬다 하는 그렇죠. 거였어요. 맞아요. 이번에 미국 더하기 빼기를 굉장히 잘하신 분이죠. 평균과. 미국 실업률이 4.1 예상했는데 4.2도 아니고 4.3이 툭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날부로 어쨌거나 이게 0.53%포인트 차이가 되면서 싸움의 법칙에 따르자면은 경기 침체 돌입이에요. 이때까지 예외가 없었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 클로디아 싸움은 말하기를 미국 경기 침체 이번에는 아닌 것 같다. 자기가 만든 모델임에도. 그리고 연준 급하게 무슨 뭐 긴급 회의까지 해가면서 금리 낮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 이제 자기가 만든 모델에 대해서 또 이제 예외를 두고 싶은 거지. 근데 아마 싸움의 정치적 성향으로 봤을 때 그동안 그걸로 봤을 때는 지금이 트럼프 행정부였더라면은 평가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저 띨띨한 트럼프 행정부 때문에 마침내 미국이 경기 침체에 돌입했다라고 얘기했을 것 같단 말이지.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지는데 우리 지금 여기서 이 정도 달러의 급락과 이 정도 니케이 지수의 급락 이후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여기서 바로 세상 망하는 것처럼 쇼 치는 거는 마음고생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맞을지는 몰라도. 숏은 어렵다. 숏은 어렵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닥 봤다는 판단도 지금은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네. 이때만큼이나. 마지막으로 요거 언제 이 기사가 현실화될지 궁금해요. 처음 나온 거는 7월 8일인데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 연기금이 결국 이번에 포트폴리오 비중을 갖다가 5년 만에 조절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 할 말 많은 이 차트에서 아베노미스 시작했던 여기고 이때가 그러다가 처음으로 QQE 한다고 들고 나온 거고 요때가 QQE2라고 들고 나온 건데 2013년 4월은 요때인데 시장은 얼마나 빠른가 하면은 일본의 민주당 실패하고 중의원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는데 자민당의 당수가 아베고 아베가 그 당시에 세계의 화살을 운운하고 다닐 때부터 시장은 이거는 돈 풀겠다는 얘기네. 엔 똥값 되네 해서 벌써 확 잡아 당겼고 막상 그러다가 들고 나와가지고 2년 내 보론통화 2배에서 2% CPI 오르는 세상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을 때 이후로는 사실 엔 약세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엔이 여기서 지지부진하던 걸 팡 열게 해줬던 거는
2년을 못 기다리고 1년 반 만에 QQE2라고 들고 나와서 이번에 33년 3조 어쩌고 하면서 장난치듯이 했는데 이거는 아무 영향 없었고 이날 동시에 이루어졌던 일본 후생성의 GPIF 포트폴리오 비중 조절이라. 채권 60%, 국내 채권 60%나 연기금은 당연히 이 정도 채권에다 박아둬야 되는데 채권 비중을 35%로 무려 줄이고 주식에다가 12% 담던 걸 갖다 25% 하라니 니케이가 날아갈 수밖에. 그렇죠. 이 공백은 저가 다 채워준다는데 BOJ가 다 사주겠다는데 그리고 외국 채권 비중을 갖다가 11%에서 15% 외국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늘리라고 하니 죄다 이 GPIF가 어떻게 해야 돼? 외국 채권을 사든 주식을 사든 M 팔고 달러 사서 그 달러 갖고 미국 가든지 그 달러 갖고 유로 바꿔서 아니면 N 주고 유로 사서 유럽을 가든지 한국을 들어오고 싶어도 M 팔고 달러 사서 그 달러 갖고 서울 와서 다시 원화 바꾸고 해서 하니 그 소식에 그냥 N이 또 한번 팡 튀었던 거고 이걸 갖다가 만약에 조절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결국 40%까지 갔던 외국 채권과 주식이 그 이후에 50%까지 늘렸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그러면 한 번 더 조절한다는 얘기는 우리 국내 조선일보는 이걸 갖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애나 살리는 구세주 되나 하는 얘기는 결국 N 약세가 너무 극심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그렇죠. 이 비중을 약간 또 해외 비중을 줄이는 쪽으로 한다면 어떻게 된다? N은 다시 또 강세로 갈 수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N 강세 쪽은 갔더니만도 BOJ가 며칠 만에 일주일 만에 말 바뀌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현실화되는가? 요것도 한번 조금 체크 포인트로 체크 포인트로 갖고 계시다가 저게 기사에 나오면서 어떤 식으로 변화하느냐? 외국 채권, 외국 주식 비중 줄인다 하면은 다시 N 강세가 나올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유야무야 될 가능성도 없잖아요, 있네요. 이게 참 보면은 일본이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정치거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일본 정부가 돈 좀 빌려줘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기 야. 연기금 놀러 와봐. 나한테 빌려줘. 어디 빨리 내놔. 이러니까 연기금이 이제 돈 다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야 BOJ 네가 해라. 쟤는 또 딴 일 해야 된단다. 주식 사야 된단다. 내가 BOJ한테도 주식 사라고 했다가 너무 민망 아닌가 이제는. 큐큐이라고 내가 양치 쩌가나라고 해가지고 야 너 BOJ 너도 주식 사 그랬는데 주식 못 사니까 이제 야 네가 사. 이제 네가 사고 너는 나한테 빌려줘.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시 바꾸고 막 하는 거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의 국익에.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 일본의 국익 내지는 지금 기시다 총리 내각이 지금 뭐 지지율이 30%도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때 보세요. 이때 이 아베노미스 나올 때 민주당 실패하고 다시 중의원 해산하고 이때 선거 때 이만큼을 먹었다고 자민당이 61%가 넘었다고. 그러니 별짓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아베의 어떤 정치 철학, 경제 철학이 어쨌든 간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이 정도 정치 구도가 되니까 진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아베노미스가 있었고 이 아베노미스 덕분에 뭐예요? 전 세계 집값, 전 세계 땅값, 전 세계 주식, 무슨 하다못해 코인까지 얼마나 부부해졌냐고. 이걸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기시다가 30%도 안 되는 지지율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실력 그러니까 없다. 영향력이. 일본 국민들이 서울에 한번 구경을 올라 해도 예전에는 한 30만원, 40만원 들고 오면은 3, 4일 놀다가 충분히 갔는데 이제는 뭐 그건 택도 없거든. 그렇죠. 5, 60만 원은 들고 와야 되니까 N이 약해져서 가난해졌고 또 신주국은 어디 있고 갑자기 막 중국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어느 정도 그리고 수입 물가도 올라가고 그래서 N이 좀 약해져야 되겠는데 그래서 살짝 금리도 한번 올려보고 했더니 또 이제 여기저기서 또 지랄이네. 정치 그래서 일주일 만에 말이 바뀌네. 그러니까. 이건 코미디예요. 정말 코미디. 내가 어제도 속보하면서 코미디 아닌가요? 코미디야, 코미디 이거는.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죠. 코미디라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파월이 다음 달에 금리 올린다고 했다가 일주일 있다가 빠졌다고. 죄송한데 제가 못 내릴 것 같아요. 뭐. 파월 안 하고 밑에 있는 애 시켜가지고 네가 얘기해라. 에이 정말 모양 빠지죠. 네. 모양 빠지죠. 근데 모양 빠지는 얘기를 이제 오늘 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을 보는 게 모양 빠진 지는 오래됐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학으로 설명 안 된 지 오래됐고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하고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기관이 됐건 뭐 개인이 됐건 아니, 모양 빠지는 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벌면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걸 이해하고 알고 있는 거는 좋지만
그것 때문에 에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긴 하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결국은 이제 관심은 이런 거니까 만약에 주식 비중이 없는 분들이나 뭐 물린 분들이나 상황에 따라 너무 달라질 것 같긴 해요. 그죠. 맞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게 고민이 좀 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게 아마 영상이 올라가면은 조회수가 별로 안 나오든지 댓글에서 상당한 이렇게 그게 있으실 것 같아. 비난이 있으실 것 같아. 지금 우리 둘이나 나와갖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보시고 나서 더 혼란스러우실 거야. 네, 네. 뭐 어쩌란 말이냐. 그렇죠, 그렇죠. 이효석이하고 이진우 둘이 뭐 말은 많았는데 너가 지금 뭐 어쩌란 얘기냐. 그렇죠, 그렇죠. 결론 내야 돼. 뭐 그러니 질문을 주세요 저한테.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어떤 영상이 터지는지 아세요? 요거 석 달 내에 얼마 갑니다 하는 거. 그렇죠. 요 종목 갖고 계시면 얼마 갑니다 하는 거. 이거는 짧거든. 시간도 짧은 데다가 뭐 구질구질이 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하는 저놈도 알고 말하나 싶은 그런 얘기 없이 종목 얘기 딱 나오지. 얼마까지 간다 그러지. 이게 딱이지. PD님이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어. 그런 걸 하라고. 이거 무슨 뭐 돈 내라 그래. 그냥 공짜인데. 그렇죠.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막 감격하는데. 그나저나 네. HS 아카데미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곳이에요? 저희는 앞으로 그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한 투자 아카데미가 되는 게 저희. 투자 아카데미. 네. 투자와 관련된 교육을 우리 채널이 이효석 아카데미예요. 이름이 그 채널 이름에서 이효석 아카데미잖아요. 아카데미네. 근데 저기 뭐야 아카데미가 들어있는 걸 구독 누른 사람들도 그냥 어지간한 사람은 누르지 않죠. 공부하겠다는 곳인데 구독을 누른 거라서 아마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같이 저게 쉬운 것부터 계속 어려운 것까지 공부하는 채널을 이제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한다는 게 그래요. 저도 옛날에 공부 좀 한 편이었습니다만 하고 싶어야 하지. 하고 싶어야.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보면 저도 이제 교육을 한다고 얘기하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서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요. 교육을 받겠다는 사람이 알려달라고 제발 바지끄댕이를 끌어당기게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싶게 만들어야지 그냥 뭔가를 막 준다고 해서 그게 학습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저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정말 공부가 진짜 된지 내가 뭔가 강의를 뭐 했는데 내가 돈을 낸 것만 가지고 내가 잘했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는 안 하는지 이런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대로 된 투자 교육을 한번 해보겠다는 게 저희 어차피 영상도 자주 올리시잖아요. 자주 올리시는데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조회수가 안 나와도 네. 결론 내줘야겠다는 생각. 네네네. 이걸 갖다 지금 사라든지 팔라든지. 저희는 원래 없어요. 네, 그게 나는 그쪽으로 이렇게 만드는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참 걱정됩니다. 아니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 사람들 걱정 안 해도 돼. 맞아요. 아주 뭐 빵빵하게 잘 벌더라고. 네네네. 그런 어떤 방식이.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시장에 그런 거 없다. 그럼요. 얘가 뭐 답을 아는 사람 없다. 그럼요. 근데 답을 모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훨씬 더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모른다고. 오늘도 저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최근 시장이 워낙 급변동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랜만에 소장님이랑 같이 얘기하니까 좀 그 액티브하고 중간중간에 빵빵 터지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아무튼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시간에 마저 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